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시티 심장부에 배치돼 있다고 밝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인 가자시티에서 식가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자신들이 공군과 해군력을 총동원해 가자시티를 습격했고 모든 방면에서 가자시티를 조이고 있다면서 하마스 지휘센터 등을 대거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결코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소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는 하마스 지휘센터, 진지, 지하터널을 셀 수 없이 많이 파괴했고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휴전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28일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한 후 지상병력을 투입하여 2단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차와 장갑차들을 투입해 3면으로 포위했고 곧바로 소부대로 이뤄진 보전협동부대가 가자시티 외곽으로부터 중심으로 하마스의 지하메트로를 파괴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무리하게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외곽을 포위하고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해 하마스 의지도부를 제거하거나 인지를 구축하기 위해 포위망 안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셋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포위하자 땅굴로 숨어들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막아놓은 지하터널 입구에 스펀지 폭탄을 넣어 하마스 대원들을 분산시킨 후 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땅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 폭탄 외에도 이스라엘군은 비장의 무기를 한 가지 더 사용했는데요. 바로 불도저입니다. 최근에는 하마스의 땅굴에 괴물 불도저를 투입했는데 이 불도저는 그야말로 땅굴의 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소 100개 이상의 땅굴을 찾아내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자 세계는 지금 땅굴 작전 특수부대인 이스라엘의 야할론 부대와 이들이 전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스라엘 공병대가 다양한 유형의 로봇과 폭발 장치를 사용해 땅굴을 파괴하고 하마스가 설치한 부비 트랩을 폭파하면서 무장 대원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하마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땅굴에서 튀어나와 RPG-7 대전차 로켓 등으로 이스라엘 전차 등을 기습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형 전투장갑 불도저를 투입해 땅굴 입구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펴면서 다양한 유형의 로봇과 폭발 장치를 이용해 땅굴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공병대 야할롬 특수부대는 땅굴 등 지하터널 작전에 특화돼 있었고 인공지능 로봇과 적외선, 엑스레이 관측 장비, 땅굴 파괴용 특수폭발물 등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야할롬 특수부대 등과 함께 관심을 끄는 존재는 이스라엘군 공격부대의 선봉에선 D9R 대형 전투장갑 불도저인데요. 이 대형 불도저는 미국 캐터필러사 제품으로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 방탄유리와 대전차 로켓 등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두르고 기관총 등 화기를 설치해 승무원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게 특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1967년부터 이 불도저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계속 개량해 현재까지 실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도저는 3세대 전차까지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웬만한 건물도 손쉽게 부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자지구 지하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쓰고 있는 전법과 장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먼저 지하는 통신도 GPS도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통신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할론 부대는 미군처럼 지하 공간에 최적화된 메시 네트워크 기반 통신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하에 배치된 모든 전투원이 통신을 중계하는 노드가 돼 릴레이 방식으로 무전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메시 네트워크야말로 전파가 제한되는 복잡하고 폐쇄된 지하 공간에 최적화된 통신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야할론 부대는 각종 로봇, 드론을 활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야할론 부대엔 지하 임무를 위해 감시, 정찰, 지뢰 제거, 오염물질 경고 등을 위한 로봇들이 추가적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대 훈련 영상을 보면 전투원 안전 등을 위해 로봇이 앞장서고 전투원이 뒤따르는 로봇선도 전투원 후속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야할론 부대의 전법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도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시설이 크게 늘었고 북한에도 1만 개 이상의 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스라엘의 땅굴 전투를 통해 땅굴전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의 효과적인 땅굴 공격으로 하마스는 가자 북부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주민 5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입으로는 단결과 투쟁을 외쳤지만 정작 하마스 고위급 인사들은 카타르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마스 주민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카타르 수도 도하의 호텔 등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3인 이스마일 하니야와 무사 아부 마주크, 칼레드 메샬의 자산 가치는 총 110억 달러, 약 14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도하에 사무실을 두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전용기를 타고 외유성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마스 정치국장인 하니야는 2017년까지 가자지구를 통치하다가 카타르로 건너갔고 13명의 자녀를 둔 그의 자산은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그의 아들 마즈는 바람둥이로 유명한데 건물이나 별장을 사들이는 취미가 있어 부동산의 아버지로 불리며 아버지에 이어 튀르키 예시민권을 최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다른 하마스 정치 지도자이자 국제관계사무국을 이끄는 아부 마주크의 자산은 약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하마스 주민들의 이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종료시켜야 할지 벌써부터 출구 전략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맹이라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처리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 미국의 고민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7일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재점령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친구이나 모든 발언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문제에서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라고 네타냐후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에게 까불지 말라고 말한 것이며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자 지난 11월 9일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 밖에 이 전쟁에 관련된 국가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잠정적 제안은 하마스와 대립하고 있는 파타 정권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파괴를 추구하고 있고 파타는 온건한 편이지만 2006년 파타가 선거에서 패하고 2007년 유혈 충돌을 통해 하마스가 파타를 가자에서 축출한 이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도 파타도 모두 거부하자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안보와 통치를 돕는 국제기관을 포함시키거나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세력은 누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방 언론들은 가자의 운명은 이스라엘 국내 정치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전망합니다. 최근 설문조사는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베니 간츠에 대한 지지가 49%, 네타냐후 총리는 불과 27%였습니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은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서 네타냐후가 실권하고 큰 변화가 생긴다면 가자지구에 임시로 다국적군이 들어가는 선택이 더 현실성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그 어떤 선택에도 가자지구 원주민들의 의사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